영화 아이언맨의 자비스요. 스스로 생각하고 막 복잡한 작업까지 다 처리하는 그런 AI 비서. 혹시 먼 미래 이야기 같으신가요? 네. 오늘 저희가 좀 살펴볼 자료는요. 바로 이런 AI 에이전트가 이미 현실로 다가오고 있다는 거, 그리고 이게 당신의 삶과 또 일하는 방식을 어떻게 바꿀지에 대한 최신 산업 분석 보고서입니다. 네, 맞습니다. 보내주신 그 AI 에이전트 소프트웨어 제2막 보고서를 중심으로 오늘 이야기 나눠볼 텐데요. 네네. 현재 AI 에이전트 기술 수준이 어디까지 왔는지, 또 시장 전망, 그리고 국내외 주요 기업들은 어떻게 움직이고 있는지 이런 핵심적인 내용들만 좀 짚어보겠습니다. 아, 핵심만요? 네, 특히 그 AI가 그냥 대답만 하는 게 아니라 스스로 웹사이트 예약 같은 걸 하고 개인 맞춤형 비서 역할을 넘어서 실제 업무를 수행하는 그런 변화가 중요합니다. 좋습니다. 그럼 이 AI 에이전트, 이게 정확히 뭐고 또 기술적으로는 어디까지 와 있는지, 그리고 이게 구체적으로 당신의 일과 미래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지금부터 한번 깊이 파고들어 보죠. 네, AI 에이전트가 어떻게 발전해 왔는지 보면요. 처음에는 정말 단순한 텍스트 챗봇이었잖아요. 그렇죠. 그냥 글자로 대화하는 수준. 맞아요. 거기서 이제 이미지나 음성까지 이해하는 그 멀티모달 모델, 그러니까 글자뿐 아니라 이미지, 소리 다 알아듣는 거죠. 네네. 거기까지 발전했고 지금은 한 단계 더 나아가서 스스로 웹사이트에 접속해서 호텔 예약 같은 실제 작업을 수행하는 지능형 웹 에이전트 단계로 이제 진입하고 있습니다. 와, 스스로 예약을 한다고요? 네, 오픈 AI의 오퍼레이터라던가 구글의 프로젝트 마리너 같은 게 바로 이런 예시들이죠. 아하. 궁극적인 목표는 역시 영화 속 자비스처럼 스스로 판단하고 실행하는 그런 자율성, 전문성, 의사결정 능력을 갖춘 범용인공지능, 즉 AGI겠죠. 이야, 그 지능형 웹 에이전트 단계만 해도 불과 몇 년 전엔 완전 SF 같았는데 현실화 속도가 정말 빠른데요? 네, 정말 빠릅니다. 시장 성장 전망치 보니까 이건 그냥 단순한 숫자가 아니라 거의 근본적인 변화를 예고하는 수준 같아요. 2033년까지 연평균 43.8% 성장해서 약 1조 4천억 달러 규모라니. 그렇죠. 어마어마한 규모죠. 오픈 AI 보고서 보니까 미국 노동시장의 80%가 영향을 받을 수 있다. 이렇게 분석했고, 특히 고소득 전문직이나 코딩 분야에서는 아예 대체 가능성까지. 이거 좀 무서운데요? 당신의 일은 과연 괜찮을까요? 네, 그런 우려가 충분히 나올 수 있죠. 하지만 이게 바로 상용화로 이어지려면 사실 넘어야 할 과제들이 아직 많습니다. 과제들이요? 어떤 것들이죠? 첫째는 성능 문제예요. 더 복잡한 문제를 스스로 해결하는 추론 능력이 아직은 좀 더 발전해야 하고요. 추론 능력. 둘째는 비용. 이게 막대한 운영 비용이 들거든요. 오픈 AI 같은 경우 2025년 추정 비용이 전년 대비 3배나 뛸 거라는 전망도 있어요. 3배요? 와우, 엄청나네요. 네, 바로 이 비용 문제 때문에 최근에 메타의 라마 같은 오픈소스나 오픈 웨이트 모델이 굉장히 중요한 대안으로 떠오르고 있는 겁니다. 성능 격차는 점점 줄어드는데 비용 효율은 훨씬 높으니까요. 아, 오픈소스가 그래서 중요하군요. 맞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결국 얼마나 많은 사용자를 확보해서 플랫폼을 구축하느냐. 이게 또 관건이겠죠. 성능, 비용, 사용자. 이 세 가지가 중요하군요. 비용 문제가 정말 큰 변수 같은데, 그럼 국내 기업들은 이 비싼 기술 비용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려고 하나요? 보고서에 보니까 좀 다른 접근법들이 보이던데요. 네, 맞아요. 국내에서는 크게 세 가지 흐름이 보입니다. 네. 첫 번째는 네이버처럼요, 자체 개발한 AI 모델을 기반으로 해서 데이터 주권도 지키고 비용 효율성도 높이려는 이른바 소버린 AI 전략이고요. 소버린 AI. 네. 두 번째는 카카오처럼 오픈 AI 같은 이미 검증된 외부 기술을 좀 배빠르게 도입해서 활용하는 전략. 아, 외부 기술 도입. 네. 그리고 세 번째는 리튼 같은 스타트업들이 있는데요. 여기는 이제 무료 서비스로 우선 사용자 기반을 확보해서 플랫폼으로 성장하려는 전략이죠. 무료로 사용자를 모은다. 그렇죠. 이게 다 앞서 말씀드린 성능, 비용, 사용자 확보라는 그 과제들에 대한 각자의 해법을 찾는 과정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LG의 엑사원 딥 모델도 자체 기술력 확보 측면에서 주목할 만하고요. 그렇군요. 기업 시장, 그러니까 B2B 쪽 변화는 더 흥미로운 것 같아요. 사스 시장을 바꾼다고요? 네, 맞습니다. AI 에이전트가 기존의 그 서비스형 소프트웨어, 사스 시장의 판도를 아예 바꾸고 있다고 봐야 합니다. 판도를 바꾼다. 네, 핵심은 버티컬 AI라는 건데요. 버티컬 AI.
네, 단순히 일반적인 기능을 제공하는 게 아니라 의료, 금융, 이커머스 같이 아주 특정 산업, 즉 버티컬의 복잡한 업무 흐름 전체를 이해하고 자동화하는 그런 AI를 말합니다. 아, 특정 산업 전문 AI군요. 그렇죠. 소프트뱅크하고 오픈 AI가 협력하는 크리스탈 인텔리전스 같은 게 대표적인 시도고요. 앞으로는 각 산업별로 특화된 데이터, 그러니까 도메인 데이터를 누가 더 많이 또 더 깊이 있게 확보하느냐가 경쟁력의 핵심이 될 겁니다. 도메인 데이터 확보 경쟁. 네. 특히 소프트웨어나 고급 소비재, 엔터테인먼트 같은 산업은 AI 도입으로 인한 영업이익률 상승 효과가 클 것으로 기대되고요. 그렇군요. 듣다 보니 투자 흐름도 이런 변화를 좀 따라가는 것 같아요. 예전에는 엔비디아 같은 하드웨어 기업에 투자가 몰렸다면 이제는 팔란티어 같은 AI 소프트웨어나 서비스 기업으로 무게중심이 옮겨가고 있다는 분석이 있잖아요. 맞습니다. 그게 바로 AI의 가치가 이제 하드웨어를 넘어서서 실제 문제를 해결하는 소프트웨어와 서비스 단에서 본격적으로 나타날 거라는 시장의 기대를 보여주는 거죠. 네네. 그럼 국내에서도 예를 들어 셀바스 AI나 아직 상장은 안 됐지만 이넨스처럼 특정 산업 데이터랑 솔루션에 강점이 있는 기업들한테는 이게 새로운 기회가 될 수도 있겠네요. 네, 충분히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런 기업들이 주목받을 가능성이 높죠. 자, 그럼 정리를 좀 해볼까요? 네, 정리하자면 AI 에이전트는 이제 단순 자동화를 넘어서서요, 우리를 대신해서 생각하고 판단하고 또 실행하는 단계로 진화하고 있습니다. 생각하고 실행하는 단계? 네, 이건 정말 거대한 시장 기회이기도 하지만 동시에 일자리 변화라든가 비용 부담 같은 여러 도전 과제들도 안고 있는 거죠. 특히 기업 환경에서는 기존 사스를 대체하면서 산업별 맞춤형 솔루션으로 아주 빠르게 확산될 잠재력이 매우 크다고 볼 수 있습니다. 네. AI 에이전트가 정말 컴퓨터 사용 방식 자체를 바꾸고 또 당신의 일상과 업무에 훨씬 더 깊숙이 스며들 미래가 그리 멀지 않아 보입니다. 네, 그렇죠. 단순히 편리함이나 효율성을 넘어서요. 만약에 AI 에이전트가 인간 고유의 영역이라고 생각했던 창의성이라든가 전략적인 판단 능력까지 넘어서게 된다면 그때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하고 또 무엇을 할 수 있을까요? 이 질문을 한번 곱씹어 보시면서 오늘 탐구를 마무리하겠습니다.